11시 김광일 쇼 오늘의 인물 보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남욱 변호사. 48살 찬화동인 4호 소유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진짜 꾼이 남욱이다. 원희룡 후보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꾼은 남욱이다. 남욱하고 정영학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진짜 꾼이라는 거죠. 근데 남욱 씨가 이제 JTBC하고 어젯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샌디에고인가요? 거기서 했는데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같이 참여를 했던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각자 도생, 제각각 살 길을 찾아 나선 그런 국면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구형 형량이 가장 적어질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미 얻어놓은 그 수백억의 이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데 골머리를 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자들이, 이 죄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입을 맞추면 자기네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으나 그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때 딜레마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딜레마에 빠져야만 국민들은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상당히 긴 시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 이후에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제 업인 개발 사업을 6개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개발 사업을 6개나 진행하고 있대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저 같은 일개 업자가 정쟁 속에 휘말리는 것도 걱정됐습니다. 아니, 현직 변호사가 본인 스스로 일개 업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좀 웃겨요. 저는 부사업자 지위에서 지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업자가 있고 나는 부사업자다. 정사업자, 주사업자가 있고 나는 새끼다, 새끼. 저기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토지 수용하는 것에 협조하는 것 외에는 내 역할은 2015년에 끝났다. 토지 수용, 지주자금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누가 설계를 했느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수사받으면서부터는 김만배 회장이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추측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 남욱 변호사는 2015년에 한 번 구속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죄로 풀려나긴 했는데 한 번 구속이 된 것 때문에 김만배 회장이라고 불렀더군요. 본인들 사회에서는 김만배 회장이 얼씬도 못하게 했다. 이 말은 좀 교묘한데요. 그래서 나는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잘못 없어요. 토지 지주자금만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김만배 씨가 얼씬도 못하게 해서 저는 그냥 거기서 배제돼 있었어요. 나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나는 몰라요.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남욱 씨가 말합니다. 의사결정권자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하고 진행자가 묻습니다.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최종 결정권자였나요? 그 윗선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윗선은 알지 못한다. 김만배 씨는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대답. 이 민간 사업의 어떤 정당성, 합법성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시는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소유주가 맞습니까? 대답.
내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거다라는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김만배 회장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진위가 어떤지는 김만배 회장이랑 유동규 본부장 두 분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저도 뭐 듣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당사자들이 잘 알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그 사람 둘이 이제 곧 구속 수감 될 텐데 김만배, 유동규, 김만배 두 사람들한테 검찰 수사하면 뭐 결론이 나오겠지요.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겁니다. 정민용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는 서강대 법대 후배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이 남욱 변호사가 이 1년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심어줬다는 거죠. 유동규한테 소개를 해줬다는 겁니다.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호와 동의 1호는 내 거다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는데요. 대답. 김만배 회장님은 돈 문제가 나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실제로 본인 거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유동규 본부장한테 들은 바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해명을 하거나 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해명해야 된다. 그 본인이 누구? 김만배와 유동규.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지분은 절반이 그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욱의 대답. 그 녹취록에 있다고 하니까 그분 얘기가 녹취록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맞을 텐데요. 사실 저는 그분 얘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녹취록에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밑줄 쫙 그으셔야 됩니다. 녹취록에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절반은 그분 겁니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남욱 씨가요. 변호사답게 매우 미꾸라지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은연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은 맞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김만배가 나이가 제일 많았답니다. 김만배는 형님, 큰형님, 김만배 회장님은 큰형님. 남욱 씨 얘기하는 걸 어제 잘 들어보시면은 김만배 씨에게는 극존칭을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만배 회장님은 그러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김만배 회장님이 그분이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거지요. 유동규 5살이나 어려. 나이 계산을 뭐 어떤 신문은 4살 차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신문은 5살 차이라고 했던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만 나이냐 어떤 나이냐에 따라서 아무튼 4-5살 차이가 나는 유동규한테는 김만배가 절대 그분이라고 할 수 없는 사이다. 우리는 그때 대장동 한참 개발하고 이럴 때 우리 모두 형 동생이었다. 술집에서도 형 동생, 사무실에도 형 동생.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할 사람은 적어도 자기네 그룹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유동규 씨의 윗선 아닐까요?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가 이런 말도 합니다. 저나 정영학 회계사는 저희들끼리 얘기로는 뭐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이 김만배 회장님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는 했거든요. 특히 돈 문제, 비용 문제. 여기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남욱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 회장이 350억 로비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해서 비용 문제로 다툴 때 이게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얘기는 뭐냐? 정관계 로비 비용으로 350억이 든다라는 얘기를 김만배 씨가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대외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의 그 정당성을 얘기하고 다니면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김만배 씨가 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다들 모여봐. 남욱 변호사도 오고 정영학도 오고 뭐 유동규도 오고 다 와봐. 자, 내 말 들어봐봐. 이게 그냥 되는 일일 줄 알아? 다 먹일 때 먹이고 쓸 때 써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350억 들었어. 이거는요, 영수증이 불가능한 돈입니다. 350억 들었으니까 다 100억씩 내. 이제 이런 거지요, 이를테면. 그러자 남욱하고 정영학은 뒤에서 쏘곤쏘곤. 야, 너무 심하지 않냐? 야, 어떻게 350억? 야, 그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데, 야, 너는 낼래?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좀 각색을 해본다면 그런 뉘앙스입니다. 알잖아. 만배 형 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특히 이거하고 관련된 입만 열면 거짓말하잖아. 하루에도 입장 여러 번 바뀌잖아. 350억을 썼는지 500억을 썼는지 35억을 썼는지.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개발 이익이 많아지다 보니까, 야, 다들 돈 내. 너희들한테 주기로 했던 돈 개발 이익 뭐 1000억씩 받았잖아. 100억 200억 못 내놓겠어? 내놔 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면서 서로 다투고 뭐 손찌검도 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욱이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7분한테 350억, 한 분한테 50억씩. 기가 막힌 얘기를 남욱이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JTBC의 진행자가 묻습니다. 그 누구죠? 7명이 누구죠? 그러자 남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문기사 보시면 다 나오는 분들 이름을 저도 그때 다 들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국회에서 6사람 이름 다 밝혔죠? 대법관, 검찰총장 출신들, 그 사람들 얘기를 남욱은 몇 년 전에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김만배가 돈 주고 다녔다는 거를.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 또 다른 국면으로 대장동 게이트를 지금 진전이 되게 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죄수들의 딜레마가 시작됐다. 첫 번째, 남욱은 나는 몰라요. 김만배가 나를 배제시켰슈. 나는 몰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는 처음에 토지 수용 작업만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의사 결정권자는 유동규였다. 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니까. 그 윗선 나는 몰라요. 추측으로는 말하지 않을래요. 다 알면서 왜 물어봐요? 이런 가로 열고 닫고 뉘앙스도 있는 거죠. 세 번째, 절반이 그분. 이게 핵심이거든요. 절반이 그분 것. 이제 그분, 이건 당연히 그분만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절반이 그분. 누구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김만배, 유동규 두 사람이 알고 있을 테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이 방송 진행자한테는 한 대답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검찰 수사관한테, 경기 남부지청 수사관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김만배, 유동규 족치세요. 그럼 거기서 대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번째, 김만배는 믿을 인간이 못 됐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 특히 돈 문제만 나오면 하루에도 말을 여러 번 바꿨다. 그리고 정영학하고 나오고 둘이 뒤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영민 변호사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짓말이 심하지 않니? 다음 다섯 번째, 7명에게 50억씩 350억. 이 50억씩. 곽상도 의원에게는 50억이 확인이 된 겁니다. 나머지 6사람, 꿀먹은 곰처럼 아무 말 않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전 검찰총장 출신은 막 부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희한한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